안녕하세요. 치킨스톡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와 경제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의 기대 수명이 대략 한 85세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세까지 얼마가 필요한가를 계산하기 했었죠. 50대 기준으로 먹고 사는데 가구당 한 150만원이 필요하고 취미생활과 자녀들을 지원하면 한 350만원 정도가 필요했었고요.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도 부부가 뭐 먹고 살고 이런 데는 생활비가 월 300 정도 들어가는 것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현재 30인 친구가 기대명이 85세니까 생존을 55년간 한다고 치고 월 300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12에서 연 생활비가 3,600만원이 나왔고요. 이거를 55년간 쓴다고 하면 대략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수도권 생활에 집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집의 가치를 대략 10억 정도로 했을 때는 대략 한 30억 정도의 목표치가 있어야 우리가 넉넉하게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규정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서베이를 통해서도 30억 언저리가 합리적인 이제 수치로 어떤 부자를 정의하기에 적절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다들 뭐 직장을 다니시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승진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직장생활 우리가 몇 년 정도 할까요? 사원에서 대리 올라가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시험 치고, 뭐 대리에서 과장 올라가는데 한 3년, 뭐 물기기 3년, 나무배기 3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과장, 차장, 뭐 부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능력 뛰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임원의 세계로 가셔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시고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승진하게 되는 사원에서 부장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뭐 3-3, 6, 10, 15. 그래서 15년 정도 하면은 사원에서 부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빨리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취업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졸 신입사원이 이제 최근 연도에는 30살에 시작을 한다. 그럼 30살에 시작해가지고 부장까지 가면은 45세가 되고,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두라고 하겠죠. 그래서 4-5정이라고 하잖아요. 45세 정년이라고. 그래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 연봉 뻥하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통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1억 연봉이라고 사원으로 1억 연봉도 아니겠지만 시작하면 1억씩 모은다고 쳐도, 번다고 해도 20년 벌어야 2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치가 30억이었는데 안 쓰고 죽을 때까지 모아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위로 가면 이제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꿈꾸면서 이제 사회생활의 부분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도 대기업 직원이 임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0.8%. 그래서 되게 요원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쌓고 돈을 모으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방법을 갈구해야겠습니다.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노력으로. 네. 첫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면 된다. 부잣집 도련님이나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 된다. 아주 참 쉽죠. 이게 좀 쉬웠으면 다들 했을 거다. 물론 가끔 헐리우드에서 그런 경우 나오고요. 뭐 드라마에서 우리 많이 보죠. 근데 저는 이제 유부남이라서 어차피 이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노력으로 부자가 된 방법 중에서 2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라. 사업가들이 크게 되신 분들이 이제 성공 신화로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들을 이제 영웅으로 여기죠. 오늘의 메인 주제예요.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업체의 개수예요. 대략 우리나라의 사업체가 6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그냥 90%. 개인 사업자 9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신규 사업자를 봤을 때 한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위로는 60% 정도가 은퇴하신 분들이다. 은퇴하신 분들 60%를 차지하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이유가
뭔가 돈이 필요한데 재취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업체당 창업 비용을 이제 이렇게 대충 보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각각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업종별로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나온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신기하게도 이제 치킨집이 제일 낫더라고요. 5천만 원, 6천만 원 언저리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은퇴하면 치킨 튀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업종별로 이제 구성을 보면 사실 제일 많은 업종이 이 도소매업, 이른바 유통업하고요. 숙박, 음료업, 하는 요식업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이 많고 이 셋만 합해도 대략 6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신생되는 기업들도 이쪽 위주로 생성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대부분 창업자들이 이쪽으로 사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업은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저기 통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료 업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뭐 전공 살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면은 600만 개 정도 기업 되는데 대부분 뭐 90%가 개인 사업자였죠. 근데 대부분은 50%, 60, 80%는 매출액이 5억 언더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부분은 또 1억 원 언더의 매출을 올립니다. 매출이 1억에서 5억 사이. 근데 1억이 다 마진일 리는 없으니까 이익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볼게요. 사업체당 매출액을 봤는데 아까 이제 도소매랑 숙박 쪽이 좀 많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분야였죠. 보면 절반 정도가 아까 여기였죠. 1억 원 미만이었죠. 여기 속해 있는 비율이 한 50% 정도네요. 절반 정도는 이제 1억 미만이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잘 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긴 이렇고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갔을 때는 아까 이제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도소매업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 있네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번다.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분들의 연간 매출을 봤을 때는 대충 이렇습니다. 편의점은 한 5억 원 정도 연간 매출, 뭐 이렇게 뭐 외국시 약간 제과 외국 이런 건 한 4억, 대부분의 요식업은 한 1억에서 2억 사이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억 2에서 2억 사이면 여기인데 여기까지 포함되면 대충 한 80%는 해당이 되죠. 80% 정도 회사들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가 80%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대부분 회사들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영업이익을 챙겨가는데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할 것 같아요. 대표 아까 이제 제일 싸고 많이 챙기게 되는 치킨 전문점,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이 38,000개인데 전 세계의 맥도날드가 36,000개. 그래서 치킨점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죠. 근데 치킨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요. 대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매출액이 5억을 넘기는 애들이 상위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만큼 개인 사업자들이 매출액 규모가 높은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가와 뭐 이익별로 이렇게 쪼개봤는데 여기 도매, 소매, 유통, 이게 문구까지 여기까지는 다 이제 약간 유통이죠. 유통이고 여기 이제 요식업 있죠. 있는데 이익률을 보니까 유통 쪽은 한 10% 정도예요. 10%. 문구가 조금 높은데 문구가 이제 사양산업이어가지고 한 10% 정도.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8% 정도예요. 얘가 요식업이 좀 높죠, 그래도. 근데 요 임대세, 건물주가 받아가는 돈, 요거가 자기 몫이면은 조금 더 살만할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이제
그분들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몇 년 됐거든요. 15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세 같은 게 좀 더 올랐을 테니까 더 박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뭐 매출액이 5억 원 맥스로 번다고 했을 때 5억 원 달성하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실제로. 달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10%에서 20% 마진을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5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과한 거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제 매출액이 1억 달성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1억 매출 올리시면 2천만 원 연봉이에요. 2천만 원 연봉이면은 직장 보통 평균이 4,500만 원이었으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은퇴를 하면서 대부분 분들이 창업을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30억이라는 목표에 쉽게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기보다는 되게 어렵고 박한 싸움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끔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크게 되시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의 이제 생존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1년차 때 60%가 생존하시는데 보통 40%가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폐업하셨다는 얘기잖아요. 2년차 때 한 50%, 절반이 이미 2년차 때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데 5년차가 됐을 때 생존을 하게 되는 회사들이 한 28%에서 29%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생존을 하신다, 5년차 때까지. 뭐 점점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5년까지 생존하는 것도 힘들다. 30%만 남으니까. 회사를 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주요 업종들 중에서도 아까 자영업이 대부분이었던 도소매업하고 숙박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주변에 이 표를 보면 전기가스, 건설, 운수 이런 데보다 더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데 막 요새 학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술 서비스 이런 것들 보면은 18%대까지.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많은 그쪽에서는 생존율이 유독 더 떨어진다.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도 좀 박하고 이익도 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나는 시작할 때 내가 투자한 자본을 많이 많은 경우에는 아예 다 잃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더욱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목표에는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들을 통해서.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세 번째 방법은 결혼도 안 되고 사업도 힘드니까 투자를 해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승률이 좋을 수도 있고 더 재밌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